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21점 엔터 하시고 책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 예스24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을 사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순서대로 예습 영상 8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50분 이내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천수가 아마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BIJEON 엔터 하시고 책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9장의 이미지, 설명, 서평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이나 예스24를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작인 실전적 천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궁합의 키포인트, 감명의 핵심 비결을 실었습니다. 개화하실 분들, 전문가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의 2년 동안 실전적 천수 2기의 영상을 올리면서 며칠 전에 2기 영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열흘 보름 뒤부터는 비전적 천수 1기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비전적 천수 1기 영상은 비전적 천수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기존의 실전적 천수 책을 사신 분도 동일한 순서로 가기 때문에 그 교재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뒤에 설명을 드릴 일입니다만은 비전적 천수 책을 사셨는데, 실전적 책을 사셨는데 비전적 천수를 더 사시고 싶은 분이 계실까봐 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출판사로 직접 전화 주시면 6만원의 비전적 천수를 집 앞으로까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실전적 천수 2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2기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실전적 천수 301부터 886번호까지 그 번호 중에 하나를 유튜브에서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실전적 천수 886이라고 유튜브에서 엔터 하시면 2기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의 위치가 조금 나빠서 그런지 제가 지금 사진이 얼굴이 조금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전적 천수 첫 번째 예습 영상 예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 공부를 한다면서 기본적인 지식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사주를 상담을 한 분인데 사주 상담을 했던 명리를 했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라타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사주표를 찍어서 칼라로 만드는 것을 보내드리고 보면서 상담을 하긴 합니다만 왜 손님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이 최소한 30분 이상은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보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기본적인 소양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적 천수 본격적으로 갑자부터 공부를 하기 전에 기초 공부를 10여 회 정도 영상으로 올릴까 합니다. 사주의 경우는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행은 수, 목, 수, 제가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목, 화, 토, 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을 이렇게 표로 만드는 방법 이외에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토는 중간에 집어넣어서 중앙토라고 해서 중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표시하는 오행의 표도 있습니다. 왼쪽에 크게 그려져 있는 이 오행의 표는 상생순환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를 활용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의 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토가 중앙토라는 개념, 중화시켜 준다는 개념,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에서 이런 도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표가 만 100% 쓰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통관이라든지 극을 한다든지 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볼 때는 왼쪽에 있는 이 원형 도표를 상상해 주시고, 토가 중앙토라는 개념으로 보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대충 그려놓은 이런 개념으로 상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설명은 왼쪽에 있는 상생통관이라는 의미의 도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오행에는 천간에는 임계, 지지에는 해자가 있습니다. 임계나 해자나, 임계는 천간이고 지지는 해자란 의미이지 수란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천간과 지지의 관계, 상부 상생의 관계, 또 여러 가지의 관계를 보면서 천간의 역할과 지지의 역할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란 개념은 틀림이 없다. 수란 것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유동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융통성이 많아가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약은 수를 부리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수의 특성은 유연하다, 융통성이 있다,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 공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하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5년 정도 공부한 사람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윤하의 개념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윤하의 개념은 주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 BC 1000년경에
주나라를 통일한 무왕이 했던 이야기에서 바로 윤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수가 목을 생합니다. 수생목합니다. 수는 화를 제극합니다. 수극화합니다. 토는 수를 토극수합니다. 금은 수를 금생수로 생해줍니다. 화는 금을 화극금해서 극합니다. 극한다는 의미는 부숴버린다든지 완전히 깨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컨트롤, 통제하다, 적당하게 관리하다, 잘 끌고 간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목에는 천간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 지지에는 인목과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이나 인이나 묘를 만나면 비견 급제를 만났다고 합니다. 목생화, 화는 천간에 병화와 정화가 있고 지지에는 사화와 오화가 있습니다. 역시 병화나 정화가 사화나 오화를 만나면, 정화가 사화를 만나든 오화를 만나면 비견 급제를 만났다고 합니다. 화와 화는 수극금이기 때문에 수가 화를 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화가 바로 맞닥뜨리는 운이 오거나 바로 붙어있는 사주가 될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수와 금이 만나는 것, 금과 목이 만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수는 겨울의 계절을 상징하고 곡히 100% 겨울이라고 단정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겨울의 계절을 상정하고 목은 봄의 계절을 상정하고 동쪽의 계절을 상정하고 화는 여름의 계절을 상정하고 생각하고 토는 중앙토로 중앙의 역할도 하지만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계절이란 것을 따질 때는 토는 계절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은 가을의 계절을 상징합니다. 금에게는 천간에는 경신이 있고 지지에는 신유가 있습니다. 중앙토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천간에는 무기, 지지에는 진술, 충미가 있습니다. 이 천간에 있는 것이 바로 목부터 출발하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목으로부터 출발, 소생은 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갑의 출발이 양력 2월 4일 내지 2월 5일입니다. 큰 변화 없이 2월 3일부터 2월 6일 사이가 입춘이라 입춘이 바로 목의 출발입니다. 화의 경우는 그 이야기는 내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기원을 봄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21일 동지가 되는 시점부터, 다시 말해서 수의 시점부터 출발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날은 입춘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설날은 동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음력의 설날은 계절에 따라서 갔다 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학, 타이밍학,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내 운명을 보는 데는 바로 양력을 써야 합니다. 그
양력이 만세력과 거의 일치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 조개 캐러 가는 사람, 또 배를 항해하면서 물때를 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양력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력은 중국 화북지방, 지금의 화북이란 표현을 단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시안, 정주 같은 지역의 위도를 가진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바로 사주입니다. 물론 산동성 같은 데도 같은 위도입니다마는 3000년 전에 살던 산동성에 살던 사람은 바로 시안이나 그쪽에서 장안이라는 시안, 함양이라는 곳에서 보면 동의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자를 발명한 것이지 한반도를 가리키는 우리나라 동이족 대한민족이 사는 그런 민족이 한자를 발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학자는 사람들이 엉터리나 거짓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일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이족, 서쪽에 있는 사람들, 시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동쪽에 있는 산동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벌을 당해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서 동이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너무 가고 있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오행이 움직이고 돌아간다. 생극재화가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생극재화의 이야기는 이 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오늘은 지지에 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든 1년이든 12가지로 나눈 것이 바로 지지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것이 지지입니다. 지지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루도 12수로 나누어져 있고 1년도 12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이든 지지이든 오행도와 마찬가지로 육친의 모습도 역시 5으로 나눕니다. 육친의 모습은 5으로 나누어서 비급이 식을 생하고 식이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하고 인이 비급을 생하는 모습으로 상생하고, 또한 비급이 재성을 극하고 관성이 비급을 극하고 인성이 식을 극하고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상생과 상극의 모습이 있다는 것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겠다는 분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생과 상극에 관한 이야기, 이는 나중에 다시 몇 번이나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비전적 천수 예습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전적 천수 책 구경, 책 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